오늘은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서 고통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통체는 대부분의 인간 존재 속에서 살아가는 반자립적인 에너지 형태로 감정으로 만들어진 독립체이다. 이 고통체는 교활한 동물처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원시적인 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성을 주로 자신이 살아남는 데 활용한다. 모든 생명 형태와 마찬가지로 고통체에게도 주기적으로 먹이가,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신을 새로 보충하는 데 필요한 그 먹이는 자신의 에너지와 호환이 되는 에너지, 다시 말해 비슷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은 무엇이든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체는 부정적인 생각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드라마에 의해 커진다. 고통체는 불행에 중독된 병이다. 자신의 내면에 주기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불행을 추구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달으면 처음에는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경우라면 알아차리기 쉽지만 자기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일단 불행에 지배되면 당신은 그 불행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이 비참해지기를 원한다.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적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고통체가 잠자는 시기와 활동하는 시기가 있다. 당신이 가진 특정한 고통체의 에너지장에 달린 일이지만 고통체가 잠자고 있을 때는 자신의 내면에 무거운 먹구름이나 휴화산이 있음을 쉽게 잊어버린다. 휴명기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몇 주 동안이 공통적이지만 며칠 혹은 몇 달이 될 수도 있다. 드물게는 몇 년씩이나 잠자고 있던 고통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고통체는 배가 고프거나 스스로를 보충할 시기가 되면 수면 상태에서 깨어난다. 아니면 어느 때라도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깨어날 가능성이 있다. 고통체가 먹이를 보충하려는 태세가 되면 사소한 일로도, 즉 누군가가 한 말이나 행동, 심지어는 단순한 생각만으로도 방화쇠가 당겨진다.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마침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체는 자신의 생각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갑자기 생각이 몹시 부정적이 된다. 부정적인 생각이 흘러들기 직전에 어떤 감정이 불안과 분노같이 어둡고 무거운 기분이 마음속으로 침입하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모든 생각은 에너지이며 고통체는 그 생각의 에너지를 먹는다. 하지만 아무 생각이나 다 먹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예민하지 않더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느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에너지이지만 전혀 다른 주파수로 진동한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고통체가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고통체는 오직 부정적인 생각만을 먹는다.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에너지장에 적합한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은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진동하는 에너지장이다.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 손에 들고 있는 책은 견고하고 움직임이 없는 물질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지 당신의 감각기관들이 그 진동하는 주파수를 그런 식으로 지각하기 때문이다. 물질은 의자든 책이든 나무든 몸이든 끊임없이 진동하는 분자, 원자, 전자, 그리고 미립자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물질로 지각하는 것은 특정한 주파수 영역에서 진동하는
혹은 움직이는 에너지이다. 생각도 역시 똑같이 에너지 진동이지만 주파수가 물질보다 높기 때문에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생각에는 생각만의 주파수대가 있는데 부정적인 생각은 더 낮은 쪽 주파수로, 긍정적인 생각은 더 높은 쪽 주파수로 진동한다. 고통체의 진동 주파수는 부정적인 생각의 주파수와 공명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만이 고통체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지만 고통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거꾸로 된 방식이다. 고통체로부터 나온 감정이 빠르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며 일단 마음이 고통체에 사로잡히면 생각은 부정적이 된다. 그때 머릿속 목소리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과거와 미래에 대해, 혹은 상상 속 사건들에 대해 슬프고 불안하고 화나는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 목소리는 비난하고 잘못을 따지고 불평하고 상상한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화되고 그 왜곡된 생각이 무엇이든 믿는다. 이 시점에서 불행에 대한 중독이 자리 잡는다. 부정적인 생각의 기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당신은 아예 멈추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때쯤에는 고통체가 당신을 통해 살아가고 있고 당신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체에게 고통은 쾌락이다. 그것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열심히 먹어치운다. 사실 당신의 머릿속에 있는 보통 때의 목소리가 이제는 고통체의 목소리로 변해버린다. 내면의 대화를 그것이 독점해버린다. 고통체와 당신의 생각 사이에 악순환이 자리 잡는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한편 고통체는 더 많은 부정적인 생각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몇 시간 또는 며칠 만에 고통체는 먹이 보충을 끝내고 휴면 상태로 돌아간다. 고갈된 당신과 병에 걸리기 쉽게 된 육체를 뒤에 남겨둔 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정신적 기생충을 묘사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그 느낌이 맞다. 정확히 그것이다. 고통체로부터의 자유는 먼저 자신이 고통체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후에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는 능력, 충분히 깨어있는 능력이다. 그럼으로써 고통체가 활성화될 때 부정적인 감정이 심하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자신 안에 있는 고통체를 알아차리는 일이다. 그렇게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인 척하며 살아가거나 당신을 통해 자신을 재생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존재하는 것만이 고통체와의 동일화를 끊을 수 있다. 당신이 동일화되지 않으면 고통체는 더 이상 당신의 생각을 조종할 수 없으며 당신의 생각을 먹이 삼아 스스로를 재생시킬 수 없다. 대부분의 고통체는 처음에는 잘 사라지지 않지만 당신이 고통체의 생각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고통체는 에너지를 잃기 시작한다. 당신의 생각은 이제 감정의 먹구름이 드리워지는 것이 중단된다. 현재의 감각 지각이 과거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다. 그러면 고통체에 갇혀있던 에너지가 주파수가 바뀌어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 변형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통체는 깨어있는 의식을 위한 연료가 된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행성에서 가장 지혜롭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 대부분은 한때 무거운 고통체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까지 에카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였습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감정의 축적물인 고통체가 있음을 알고 계시나요? 이 고통체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의 에너지를 먹고 살기에 주기적으로 우리 삶에서 부정적인 감정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우울한 감정이 올라오거나 과거의 불행했던 기억이 떠오르거나 타인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 한마디에 우리 안에 분노나 화가 촉발되거나 이 모두가 우리 안의 고통체가 하는 짓입니다. 한번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한바탕 우리의 일상을 휘저어 놓고 잠잠해지기도 하지만 무겁고 단단한 고통체를 가진 사람은 그 어두운 에너지에 갇혀서 자신의 삶이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느끼며 주변 사람들마저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늪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고통체에 지배당하게 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의 수레바퀴에 갇히게 되고 이 닫힌 고리 속에서 계속해서 불행의 감정들과 고통을 생산해냅니다. 이게 장기화되어 버리면 고통과 불행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고 고통체가 우리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고통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이러한 고통체가 있음을 충분히 깨닫고 이 고통체가 활동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이것이 고통체가 하는 일임을 깨닫고 그것과 동일시되어 그 안에 빨려 들어가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체와 생각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부정적인 생각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고통체는 금방 수그러들어 잠잠해지게 됩니다. 이런 알아차림의 과정을 몇 번 거치게 되면 우리는 다음번에 고통체가 깨어나는 순간을 훨씬 더 빨리 다가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통체에 말려 들어가지 않고 깨어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체가 오히려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연료가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어떤 생각, 감정이 일어날 때 그 생각,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생각,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